자,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쌍꺼풀 수술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 높이로 쌍꺼풀을 잡아야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쌍꺼풀 수술할 때 가장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쌍꺼풀의 높이인데요. 너무 낮으면 속쌍꺼풀 돼서 너무 얇아 보여서 덮여 보여서 아쉬울 것 같고, 너무 높으면 소세지 같이 두꺼운 쌍꺼풀이 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는 어느 정도 높이로 쌍꺼풀을 해야 어울릴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짚어드릴게요. 제가 누구냐고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석입니다. 그럼 오늘도 쉽고 빠르게 가볼게요. 우리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너무 낮은 쌍꺼풀은 너무 얇고 눈을 크게 떴을 때 묻혀 보이고 작아 보이고 좀 더 생각했던 것만큼 눈이 크게 보이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너무 높은 쌍꺼풀은 눈을 졸려 보이게 만들거나 쌍꺼풀이 너무 두꺼워서 어색해 보이기 쉬운 높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그리고 본인한테 어울리는, 본인이 원하는 눈을 만들기 위한 쌍꺼풀의 높이를 찾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쌍꺼풀을 몇 미리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들 해주세요. 상담을 할 때나 수술할 때도 원장님 저는 도대체 몇 미리로 하게 되나요? 라든지 원장님 저 친구가 7mm 쌍꺼풀을 했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저도 7mm로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사실 쌍꺼풀의 높이라는 건 피부의 두께, 눈 뜨는 힘, 원하는 쌍꺼풀의 크기, 눈의 돌출 정도, 함몰 정도 이런 여러 요소에 의해서 결정을 받기 때문에 친구가 몇 미리 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한테 어느 정도 높이의 쌍꺼풀을 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가장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거울을 통해서 본인의 얼굴을 보면서 쌍꺼풀 라인을 디자인하고 그 모습을 진찰 시에 보여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물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나 수술 전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쌍꺼풀 하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기도 하지만 사실상 직접 잡아서 접어서 거울을 통해서 본인한테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만큼 정확하게 수술 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사실 오늘도 어떤 환자분 한 분이 오셔서 원장님 저 10mm 해주세요. 10mm. 왜 갑자기 10mm죠? 제 친구가 10mm로 했는데 아웃라인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10mm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쌍꺼풀 수술할 때 그 10mm라고 하는 거, 8mm라고 하는 그 높이는 눈을 편하게 감은 상태에서 속눈썹 라인에서 새로운 쌍꺼풀이 잡힐 라인, 쌍꺼풀 디자인 선까지의 높이를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해요. 예를 들면 낮은 쌍꺼풀은 4, 5mm 정도 잡기도 하고 정말 높게 잡을 때는 12mm, 13mm 잡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더 높은 높이를 잡을 때도 있고요. 그 높이 자체가 범위는 있지만 그게 누구한테 몇 미리 했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피부의 펼쳐짐 정도, 피부에 늘어나는 정도나 전체적인 피부의 두께에서 누가 몇 미리 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가 아주 얇고 잘 늘어나는 환자에서 피부를 적당히 펼쳤을 때 10mm와 피부가 아주 단단하고 다소 두껍고 잘 늘어나지 않는 분에서 10mm를 쟀을 때 그 라인을 잡았을 때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눈 뜨는 힘이 좋은 분이라면 또 어느 정도 높은 라인을 만들었을 때 그 라인을 이기고 뜰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눈이 전혀 졸려 보이거나 두꺼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눈 뜨는 힘이 아주 약한 분들은 조금만 높게 잡아도 눈이 졸려 보이거나 또 라인이 아주 두꺼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꺼풀 라인 위에 있는 피부의 양도 중요한데 피부의 양이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덮이기 쉽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 이상을 잡아도 많이 두꺼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너무 낮게 잡았을 경우에 덮여 보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반면에 위에 있는 피부가 너무 없는 분들은 조금만 높게 잡아도 그 쌍꺼풀 높이가 그대로 반영돼서 밖으로 보이기 때문에 라인이 높아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분이 10mm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10mm를 적용시켜 달라고 말씀하셨던 분께 정확하게 10mm 라인을 디자인해서 그 라인을 보여드렸더니 너무 높다고 손살을 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한테 정확한 높이는 우리가 수술 전에 진찰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리고 누가 몇 미리 했는지 보다는 나한테 맞는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진찰과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게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쌍꺼풀 수술을 했을 경우에 시간 지나면 낮아진다는데, 시간 지나면 덮인다는데 저는 낮아지면 안 되니까 높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말도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 후에 붓기가 있고 붓기가 다 빠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쌍꺼풀 높이는 다소 낮아질 수 있고 위에 있는 피부가 조금 덮이면서 쌍꺼풀이 얇아 보일 수 있는, 그걸 걱정해서 너무 무리하게 높은 쌍꺼풀을 잡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 후에 너무 높은 쌍꺼풀, 소세지 쌍꺼풀, 어색한 쌍꺼풀, 두꺼운 쌍꺼풀을 개선하기 위해서 쌍꺼풀 재수술을 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본인의 피부 두께에 비해서 너무 높은 라인을 잡았을 경우에 살이 이렇게 밀고 나오면서 소세지처럼 보이는 쌍꺼풀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피부가 얇은 분들도 안심하고 너무 높은 라인을 잡았다가 이렇게 겹주름이 지는 쌍꺼풀 때문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들 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는 건 모든 환자분들께 어색하지 않은 선에서 높은 쌍꺼풀을 선택하는 건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겁을 먹고 낮게 해서 또 아쉬워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높은 라인을 잡아서 그 두꺼운 쌍꺼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자, 쌍꺼풀이 높을수록 눈이 커 보이냐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사실 쌍꺼풀이 큰 쌍꺼풀이지만 어색하지 않고 눈이 커 보이고 눈이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어울리기 위한 조건들이 몇 개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높은 쌍꺼풀을 받아내려면 눈 뜨는 힘이 상당히 좋아야 합니다. 눈 뜨는 힘이 약한 상태에서 높은 쌍꺼풀을 잡으면 눈만 졸려 보이고 눈을 이렇게 못 뜨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도와줄 수 있는 일부 수술이 눈매 교정술이란 수술인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눈 뜨는 근육의 힘의 범위 내에서 쌍꺼풀을 잡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의 폭인데요. 대부분 원장님 앞트임하고 뒤트임하면 눈의 폭이 길어지니까 라인을 좀 더 높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트임으로 눈의 폭을 다소 길어 보이게 조절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눈의 폭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눈의 폭에 맞는 쌍꺼풀 아치의 각도와 모양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눈의 폭이 좁은데 너무 높은 쌍꺼풀을 하게 되면 길고 시원한 눈매보다는 다소 동그래 보이는 이런 눈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쌍꺼풀의 높이가 높다고 해서 눈이 항상 커 보이는 건 아니다. 또렷한 눈과 눈의 가로 비율, 세로 비율의 적절한 비율, 그리고 적당한 눈매의 비율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쌍꺼풀의 높이를 무조건 높게 할 수 없는 요소들이 가끔 있는데요.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도 쌍꺼풀을 높게 하면 어울리지 않고 눈이 졸려 보이겠지만, 그건 눈매 교정을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데, 눈 뜨는 힘과 함께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눈썹과 속눈썹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건 눈두덩 편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눈썹과 속눈썹 사이가 거리가 가깝고 눈썹 뼈가 낮은, 그리고 특히 이 뒤쪽 눈썹 뼈가 낮은 분들은 쌍꺼풀 라인이 뼈를 뚫고 생길 수는 없기 때문에 뼈에 막혀서 아무리 높은 쌍꺼풀을 잡더라도 이런 무지개 같은 부드러운 아치가 나오지 않고 마치 육교와 같은 이런 먹혀 보이고 각져 보이는 쌍꺼풀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피부 두께, 눈 뜨는 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본인의 눈 구조, 눈썹과 속눈썹 사이의 거리, 뼈의 구조, 그리고 눈이 함몰됐는지 돌출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쌍꺼풀 높이와 모양을 결정하는 데 고려돼야 될 요소들인 거죠. 쌍꺼풀의 경우에 모양이 가장 중요한데, 물론 앞이 붙어있는 인라인, 그리고 앞이 떨어져 있는 아웃라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데, 수술할 때 그리고 수술 디자인할 때 꼭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쌍꺼풀이 앞쪽이 많이 보이는 쌍꺼풀인지, 아니면 앞쪽이 조금 덜 보이고 뒤로 갈수록 벌어지는 쌍꺼풀인지, 이런 모양들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쌍꺼풀의 모양을 뒤쪽이 많이 보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데 앞쪽이 조금만 높게 보여도 어색해하는 것 때문에 쌍꺼풀 라인을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았는데도 앞머리가 보이면 원장님 이 라인은 너무 높아요 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어떤 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어떤 라인이 마음에 드는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쌍꺼풀의 두께와 함께 앞쪽, 안쪽의 쌍꺼풀의 모양, 뒤쪽의 쌍꺼풀의 모양, 높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 변화와 쌍꺼풀의 높이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앞머리가 조금 덜 보이는 쌍꺼풀을 원하는데 앞머리가 많이 보여서 어색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일정한 높이의 쌍꺼풀을 원하는데 사실 꽤 높은 쌍꺼풀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몽고주름 때문이라거나 쌍꺼풀의 앞머리 디자인을 좀 낮게 해서 앞이 덮여서 쌍꺼풀 높이가 아쉬운 건 아닌지, 사실 뒤쪽 두께는 굉장히 두꺼운데도 앞이 안 보여서 라인이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으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두께, 그리고 앞머리와 뒷머리의 두께의 변화 같은 것도 눈여겨보시는 게 수술 디자인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쌍꺼풀이 풀리는 게 하나의 재수술의 요소가 될 수 있고, 그 외에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낮은 쌍꺼풀을 높이는 것도 사실 재수술에 해당이 되거든요. 풀린 쌍꺼풀을 다시 잡아주는 거, 그리고 낮아진 쌍꺼풀을 다시 올려주는 거, 아쉬워진 쌍꺼풀을 다시 잡아주는 것도 큰 쌍꺼풀 재수술의 영역이지만, 아주 높게 잡힌, 그리고 본인한테 어울리지 않게 높게 잡히고 좀 어색해 보이는 쌍꺼풀을 낮춰주는 것도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오는 재수술의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쌍꺼풀의 높이를 너무 낮아진 사람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서 잘 지내다가 시간이 한참 흘러서 아쉬워진 사람들만 보면서 아, 저렇게 아쉬워지는 게 쌍꺼풀이니까 무조건 높게 잡아야겠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좀 높고 어색해서 낮추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은 이해하시는 게 재수술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재수술을 하게 되는 많은 원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재수술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얼굴 설명서, 오늘은 쌍꺼풀 높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본인한테 맞는 높이는 정해져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낮게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쌍꺼풀을 몇 미리, 그리고 친구가 몇 미리, 아는 분이 몇 미리 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하실 필요 없으세요. 병원에 와서 본인이 원하는 라인을 찾아보고 그 라인을 디자인을 해서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저희가 다 챙길게요.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석이었습니다. 또 봐요.